안녕하세요. 경인고 내신 분석을 맡은 하이CNC 김정수입니다. 3월 입학을 앞두고 설레이는 마음이 크겠지만 앞으로 진학하게 될 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과 그리고 많은 걱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인고 학생들의 마음에 짐을 좀 덜어드리고자 제가 개정 교육 과정에서부터 내신까지 차근차근 안내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누구보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오게 되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영어만큼은 자신감들이 좀 많이 넘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A등급을 놓친 적이 한 번도 없고 항상 열심히 조금만 하게 되면 90에서 100점 정도를 맞아왔기 때문에 난 고등학교 가서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등 영어 A 안심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냥 쉽게 인터넷 기사를 찾아보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온 내용이 서울 지역의 영어 A등급 비율이 39%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도 꽤나 높은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행평가 비율도 높고 문제도 그렇게 많이 어려운 것들이 많지 않아서 변별력이 없다라는 의견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하지만요, 고등학교로 올라와서는 좀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신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 입시와 직결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상대평가로 출제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들은 특히나 5등급제로 바뀌게 되는 첫 해 학생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할 겁니다. 9등급제에서 1등급은요 상위 4%까지였거든요. 그런데 5등급제에서는 상위 10%까지가 1등급입니다. 이 수치를 듣거나 보고 나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시 아까 이렇게 누그러들었던 자신감이 막 올라올 겁니다. 4%에서 10%? 이거 꿀 아닌가? 그죠? 그런데 수치를 뒤집어 보게 되자면요, 무려 90%의 학생들은 1등급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했었던 39%를 이 5등급제에 적용해 보게 되자면 2등급을 받는다라는 게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고 나서 간혹가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어요. 갑자기 특정 과목이 성적이 좀 떨어진 것 같아 걱정이에요 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원래 그 정도의 위치였는데 그냥 변별력을 좀 더 촘촘하게 가하다 보니까 드러나게 된 것 뿐이야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처음부터 좀 겁을 드리는 이유는 너무나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특히나 영어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 안 늦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해보세요 라는 마음에서 한번 이런 자료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22 개정의 주요 변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요, 서술형이 강화된다라고 하네요. 여러 자료에서 찾아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형에서 정시 같은 경우에는 내신 반영 비율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가 포함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본기를 바탕으로 해서 내신과 수능 그리고 사탐과 가탐 모두 다를 동시에 잘 대비를 해주셔야 되는 세대가 됐네요. 저는 영어 선생님이니까 고등 영어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게 중학교에 비해서 달라지냐, 바뀌냐라고 하게 된다면 한 요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범위가 증가합니다. 중학교 그 교과서에 한 1.5배에서 2배 정도의 길이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부 지문으로서 모의고사와 같은 그런 글들이 추가가 됩니다. 지문 난이도도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냥 문장이 단순히 길고 복잡해지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장이 담고 있는 내용 자체가 좀 추상적이거나 그리고 학술적인 그런 경우가 많아서요. 한글로 읽더라도 이거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게 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시험 문제로 내게 되면 문장과 어휘 균형은 당연히 진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법 같은 경우에는 범위를 정해놓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출제를 하시고 섞어서 내기도 하고, 그리고 객관식에서 개수를 묻기도 하고 주관식에서는 고쳐 쓰라고 하기도 하셔가지고 가장 이렇게 당황하게 되는 유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을 경인고에서는 어떻게 반영해서 시험을 출제하실까요? 더 자세하게 한번 제가 설명해 드려 볼게요. 일단 수행평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문장 암기 후에 정해진 시간 안에 말하기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문장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2분의 제한 시간이었다라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주제를 그 자리에서 주시는 게 아니라 미리 기준이랑 주제 같은 것들을 먼저 주셔가지고 암기해 와서 써도 뭐 괜찮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수행평가에서는 뭐 문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필고사에서 있었죠. 이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범위나 아니면 뭐 유형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균형 있게 아주 예쁘게 선생님들이 출제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하필 작년 중간고사 때부터 난이도가 급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경인고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와 비교해 봐도 범위가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문제가 엄청 뭐 괴랄하거나 이상하게 나오는 게 아니어서 착실하게 시험 기간 때 공부를 했다면 그래도 만족할 만한 점수를 얻기 쉬운 학교 중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떤 것 때문에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하나씩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첫 번째, 의외로 듣기입니다. 객관식으로 8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대본 자체, 듣기 그 파일 자체에서는 큰 변형이 없었습니다. 선택지만 잘 골랐으면 맞힐 수 있는 그런 문제였죠. 다만 이 듣기가 영향을 줬던 건 바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뒤에 문제가 기존에 나오던 방식과 좀 다르게 출제가 되어서 시험을 보는 친구들이 당황을 했었을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듣기에서 깎인 시간까지 추가되니까 훨씬 더 당황한 그리고 힘들어한 경우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독해에서의 지문 변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휘와 문장을 바꾸는 경우들이 빈번하다라고 했었는데, 문제에 해당하게 되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냥 지문 자체에서 생 지문 자체를 그냥 바꿔서 출제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익숙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려나 라고 했었을 때 뭔가 좀 내가 공부한 거랑 다르게 나온다면 당황스러움이 좀 더 커질 것 같지 않나요? 그쵸? 제가 학생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휘 바꿔냈고요. 평소에 단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한 친구들이라면 뭐 판별하는 수준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추가해서 영영풀이를 각각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출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조금 당황하거나 시간이 좀 많이 걸렸을 것 같아요. 특히나 여러분 세대는 영어 문장 보게 되면 번역기 돌려가지고 보시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평소에 사전 공부할 때 영영도 한번 살펴봐 라고 하게 되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난이도가 올라간 이유가 뭘까라고 하게 된다면 선택지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까 그 수행평가 문장 보셨잖아요. 그거보다 좀 더 길고 복잡한 패턴으로 이렇게 등장이 됐었고요. 그리고 빈칸 문제 같은 경우에는 22번과 23번에서 출제가 됐었는데 주제가 이동속도가 주변 환경의 세부사항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결정한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이 단어들을 이 선택지에도 역시나 이렇게 집어넣게 함으로써, 그리고
이 문장을 그대로 묻는 게 아니게 함으로써 좀 더 많이 당황스럽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였고요. 무엇보다 어려웠을 건 바로 서답형이었거든요. 첫 번째는 요약문 완성이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일단 길이 자체가 길고요. 두 번째는 여기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그래서 찾아야 되는데 어법에 맞게 다시 또 변형해서 썼어야 됐습니다. 엄청 그 현장에서 어려웠겠죠. 두 번째는 조건부 영작. 한글을 주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문에 있는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따로 설정해 놓은 형태에 맞춰가지고 영작을 했어야 됐습니다. 다행히도 여기에 나와져 있는 그 가주어 구문은 그 당시 주요 어법 중에 하나였어가지고 뭐 다행히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라면. 그리고 서답형 4번 같은 경우에는 요즘 서울권에서 그리고 뭐 전국적으로 많이 유행이 되고 있는 문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문에 대해서 어떤 한글 문장을 주지 않고요. 지문에 대해서 주지 않으니까 알맞게 한번 이 조건에 맞춰 영작해봐. 단 어법 맞춰서 써야 된다 라고 하게 되는 걸 요구하는 문제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해에서부터 그리고 어법에서부터 여러 가지 것들을 복합적으로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좀 어려운 유형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요소들을 따져보게 되자면 결론은 이거죠. 중학교 때처럼 뭐 3주, 4주 잠깐 공부해놓고 만족할 만한 점수를 얻는다는 거 고등학교에 와서는 좀 힘들겠구나 라는 겁니다. 근데 겨울방학 때 뭐 수학하느냐고 국어하느냐고 과학하느냐고 영어 못했어요 뭐 큰일 났어요 라고 하게 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안 늦으셨습니다. 저는 그러한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요. 그리고 기존에 나왔었던 것들을 지금처럼 다 분석해 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쉽고 그리고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신 대비할 때 첫 번째, 어휘 및 구문을 여러분 스스로 먼저 분석하고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물론 관련 자료는 나중에 다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직접 해보지 않은 상태라면은 암기하더라도 휘발성이 강해지게 되니까 이 작업을 시작으로 내신을 시작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상 강의를 찍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편하게 그리고 원하는 시간에 그리고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반복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세팅해 놓습니다. 당연히 현장 강의는 진행이 될 거고요. 이때는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을 더 집중 공략하겠죠. 물론 어떤 과정들이 다 끝나고 나서는 특히나 유독 어려웠던 글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더 계속 반복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전달하는 것 외에도 여러분들이 입력된 값을 다시 아주 올바르게 출력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워크북 또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법이나 어휘나 영작과 같은 테스트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변형 문제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만두세요 라고 할 때까지 충분히 다 제공을 해서요. 실전감을 좀 높이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과정들이 다 끝난 후에 자신만의 언어로 그동안 공부했었던 내용들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그래야 좀 더 오래 기억에 남고 그리고 전혀 모르게 되는 생소한 어떤 유형들을 만나게 됐었을 때 대응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저한테 어떻게 공부해요? 뭐부터 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필요 없이 제가 시키는 대로 제 의도대로만 움직이시면 내신이든 수능이든 영어는 같으니까요. 반드시 통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직 입학 전이겠죠? 입학하고 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직은 시작하는 단계니까 지금부터 바꿔가게 된다면 나중에는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셨다면
긍정적인 자극을 받아서 네, 열심히 한번 고등학교 생활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